안녕하세요. 주식 김선생입니다. 자, 2월 6일 증시가 마감이 됐는데요. 자, 오늘 양대 지수는 코스피는 이제 마이너스 1%, 1.4% 하락, 코스닥은 마이너스 2.49%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은 생각보다 좋은 흐름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전에 시작하자마자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이 됐죠. 예, 그래서 어제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어제 이거 분위기가 이상하다. 그렇게 이제 9.2조 원이나 팔았죠. 외국인이랑 기관이. 그래서 9.2조 원이나 팔았는데, 이거 매도세가 심상치가 않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미국장이 엄청나게 또 빠졌어요. 그래서 사실 미국장 보게 되면은 최근 이제 많이 빠지는 애들이 다 AI랑 연관된 애들만 많이 빠져요. 다른 애들은 그나마 괜찮습니다. 그래서 AI와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어마어마하게 빠지는데 특히 뭐 장 초반에 구글이 이제 실적 괜찮게 얘기하고 가이던스도 괜찮게 얘기했는데 뭐 마이너스 7% 하락 나오고 막 여기저기서 이제 급락 터지고 특히 이 AI 관련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막 10% 20%씩 빠지고 막 원전주 이런 것들도 엄청 빠지고 특히 이제 코인 관련된 종목이 난리 났죠. 그래서 특히 코인 관련된 그런 기술주들 같은 경우에는 작년 이제 4월 달에 시장이 엄청나게 급락이 나왔잖아요. 그 트럼프가 관세 얘기하면서 그때보다도 더 빠졌어요. 예, 그러니까 최근 며칠 사이에 정말 어마어마하게 빠지는 그런 종목들이 이제 굉장히 많아서 야, 이거 내일 우리나라 열리면은 정말 엄청나게 빠지겠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아침에는 그랬어요. 근데 슬슬 끌어올리더니 장중에는 거의 뭐 마이너스 1%, 예, 마이너스 0.83%까지 올렸네요. 예, 그래서 생각보다는 이제 굉장히 강한 흐름이 나왔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어찌 보면 이제 학습 효과죠. 어제도 이제 급락이 나왔는데 오늘도 급락을 시켜 감히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그러면서 이쪽에 이제 또 대거 매수가 이제 들어오면서 개인들이 이제 끌어올렸다. 그리고 생각보다 이제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많이 매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어제 물량에 비해서 한 3분의 1, 4분의 1 수준밖에 매도 물량이 안 나왔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기관들은 매수를 했고 개인들도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다 보니까 많이 끌어올렸던 거죠. 그래서 무전 이제 뭐 오늘도 마찬가지야. 빠지면 사자. 이제 요런 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는 괜찮은 시장이었다. 이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 거냐 잘 모르겠어요. 예, 지금 변수가 너무 많고 그리고 이제 웃긴 게 다 이제 얘기 나오는 거지만 미국장이 왜 빠지는지 잘 모르겠다라는 의견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정확한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 이유도 뭐 여러 가지 이제 끼워 맞히긴 하는데 납득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게 호재였는데 지금은 악재가 막 돼버리고 그리고 요새 이제 뭐 AI 소프트웨어가 뭐 인간을 대체를 하기 때문에 관련된 기업이 없어질 수도 있다, 망할 수도 있다, 막 그런 얘기 나오면서 이 소프트웨어의 그 기업 주가가 엄청나게 빠지고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이렇게 많이 하락한 적이 없는데 엄청나게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많이 빠지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AI 관련된 그런 기업들의 주가들이 모두 안 좋습니다. 그나마 선방하는 쪽이 반도체 쪽이에요. 그래서 사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미국장이 그렇게 많이 빠졌지만 마이크로는 별로 안 빠졌거든요. 올랐어요. 0. 몇 퍼센트 올랐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이제 반도체주는 오늘 이제 급락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키 맞추기 하려면 올라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이 빠졌지만은 말아 올렸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 이제 정확하게 뭐 때문에 이렇게 되는지도 이제 정확하게 이제 명확하게 진단이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이유는 이제 여러 가지가 되고 있어요. 뭐 소프트웨어가 뭐 AI가 소프트웨어 기업을 대체를 해서 소프트 관련된 기업들이 뭐 없어질 수도 있다, 망할 수도 있다라고 해서 이제 빠지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금은 가격이 많이 올랐다가 이제 급락이 나오는데 전체적인 이제 그 포트폴리오에서 원자재주들이 랠리를 제일 많이 보여줬잖아요. 사실 은이 이제 글로벌 이런 자산 시장에서 제일 많이 올라간 겁니다. 코스피, 코스닥보다 더 많이 올라간 게 은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수익률을 맞추기 위해서 주식도 이제 뭐 고려를 하지만은 금도 사고 은도 사고 뭐 이랬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은 가격이 지금 엄청나게 빠지고 증거금을 계속해서 올리고 있어요. 근데 이제 원자재 시장에서 가장 악재가 증거금을 올리는 거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제 미국 애들은 보게 되면은 이게 레버리지를 엄청 사용해요. 예. 그 수익을 많이 내기 위해서 막 레버리지를 몇 배 이용을 해가지고 하는데 은 가격이 자꾸 이제 급락이 나오니까 청산당하겠죠. 예. 그러니까 어때요? 청산당하기 싫으면은 돈을 이렇게 넣어야죠. 예, 그러면은 넣으면은 뭘 넣어야 되겠어요? 내 자산 중에 금도 있고 은도 있고 채권도 있고 부동산도 있고 주식도 있는데 이 중에서 뭐가 제일 빨리 현금화가 될 수가 있어요? 예, 주식이죠. 팔면은 바로 돈으로 들어오니까. 그래서 그걸 맞추기 위해서 주식을 내다 팔아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된다라는 것도 있고 이란이랑 전쟁 난다라는 얘기도 있고 아무튼 뭐 이슈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뭔지 잘 모르겠어요. 명확하게. 예. 그래서 너무 많이 흔들리는데 요새는 호재가 나와도 빠지고 뭐 악재가 나와도 더 빠지고 뭐 이런 흐름이라 미국 시장도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이러한 것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흔들리는데 근데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미국의 그 메모리 반도체 쪽은 별로 안 빠졌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 비중이 40% 이상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얘네들이 영향을 덜 받는다라면은 시장이 그렇게까지 많이 빠지지는 않을 것 같다. 이제 요게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저가 매수가 이제 많이 들어왔는데 이게 그러면 과연 언제쯤 반등이 나오겠느냐? 이번 주냐, 다음 주냐, 다다음 주냐 얘기는 굉장히 많은데 지금 이제 앞으로 변수가 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다음 주가 연휴가 이제 들어가니까 시장이 재미없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변동성도 커지는데 시장이 이렇게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 다음 주에 명절 연휴가 이제 오고 명절 연휴 전에는 시장이 재미가 없는 경우가 있는데 분위기도 이런데 내가 뭐 타러 매수를 해? 뭐 이래서 더 빠지는 거일 수도 있고요. 매수를 안 하니까. 근데 뭐 전체적으로 매수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리고 뭐 그 2월 만기일도 이제 다가오는 것도 있고, 예, 그리고 지금 기술주들 미국에 있는 AI 기술주들이 굉장히 안 좋은데 이거를 살리는 애가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이거를 살려낼 수 있는 종목이.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항상 그런 역할을 하는 종목이 뭐예요? 엔비디아죠. 근데 엔비디아 실적은 2월 22일인가 2월 27일이에요. 예, 그러니까 아직 기간이 많이 남았죠. 그래서 시장은 뭐 다음 주에 이제 뭐 변곡점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뭐 이게 길어진다라면은 2월 말까지도 갈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시장이 마구 빠지느냐 뭐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오늘 흐름을 봐서는. 근데 굉장히 흔들리는 모습이 계속해서 많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시장 좋을 때, 종목 많이 오를 때 접근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안 좋을 때 매수를 하는 게 훨씬 낫다. 물리더라도 그렇게 물려야지 금방 회복이 될 수가 있고 대응도 가능합니다. 위에서 물렸다가 다음날 뭐 악재 생기고 뭐 글로벌 시장 문제 생겨가지고 보세요. 오늘 같은 장 보게 되면은 시작하자마자 마이너스 4, 5%에서 시작합니다. 예. 그러면은 괜히 매수해서 들고 갔다가 난리 나요. 예. 안 그래도 물려가지고 끝났는데 다음날 4, 5% 빠지면은 진짜 순식간에 마이너스 10% 손실 봅니다. 그런데 차라리 급락이 나왔을 때 했으면은
만약에 삼성전자가 어제 급락이 나왔을 때 여러분 들어갔어요. 오늘 장중에 막 4, 5%씩 빠졌어요. 나는 4, 5% 손실이 날 수 있지만 지금 보시면 결론적으로는 보합권까지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어제 종가에 매수하신 분들은 손실이 얼마 안 났어요. 예. 근데 시장이 좋을 때 이틀 전에 매수를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마이너스 꽤나 많이 났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이 좋을 때 하지 마시고 시장이 안 좋을 때 종목이 많이 빠졌을 때 그리고 앞으로 시장도 이런 변동성이 많이 나올 것 같으니까 너무 섣불리 접근하지 말자. 확실히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면은 조금 조심하자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이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이렇게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 제가 이제 오늘 말씀을 좀 드릴 거는 어찌됐든 간에 반등장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반등장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나, 어떤 섹터, 어떤 종목에 관심을 가져야 되냐, 이제 요게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오늘 장에 보여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은 반도체 중심으로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오늘 보시면은 많이 빠졌어요. 급락이 나왔는데 제일 먼저 반응하는 애가 뭐예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올라왔잖아요. 급락이 나왔다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반도체를 먼저 사시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신 없으신 분들은 그냥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사든가 아니면은 뭐 코덱스 반도체를 사든가 뭐 그런 식으로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중소형주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분위기 안 좋았는데 그래도 반도체 소부장 종목에서는 꽤나 올라온 종목이 있죠. 예, 그래서 반도체 쪽을 관심을 가지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이제 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제 또 오늘 이런 반도체보다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준 쪽이 있어요. 그게 이제 뭐냐면은 이제 우주항공 쪽입니다. 예, 우주항공주들이 오늘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그래서 막 상한가 간 애도 있고 예, 급등이 나온 애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얘네들도 마찬가지예요. 많이 올라가지고 이제 부담이 있었는데 지금 보시면은 올라왔잖아요. 반도체보다 더 분위기가 괜찮거든요. 그래서 얘네도 시장이 반등이 나오면은 매수가 들어오면서 생각보다 빨리 회복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등장에 우리가 이제 주목을 해볼 섹터가 일단은 뭐 다른 종목들도 올라올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선적으로 확인이 된 거는 반도체랑 우주항공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뭐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그냥 삼성전자 아니면 SK 하이닉스 하시면 되고, 그것도 어렵다 그러면 코덱스 반도체 뭐 반도체 ETF 많아요. 그런 거 들어가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주가가 좀 많이 빠진다 싶으면은 이제 들어가시면은 웬만하면 수익 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우주항공 쪽, 예, 그래서 오늘 스피어라는 종목이 상한가를 갔는데 지금 얘가 올라오면서 시가총액이 1조 7천억 원이나 됐어요. 근데 기관 외국인들이 어마어마하게 매수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런 점을 고려를 한다라면은 다른 애들도 계속해서 올라올 가능성이 높겠구나. 예, 그래서 그렇다면은 이제 우주항공주들 어떤 걸 봐야 되나? 그러니까 대형주 중에는 한국항공우주랑 하나 시스템을 보시면 되는데 얘네 너무 많이 오른 것 같아요. 대형주 치고도. 예, 그래서 예, 얘네들도 아마 기본적으로 움직일 텐데 지금으로서는 이제 중소형주 쪽을 보시면 어떨까. 그래서 대장은 계속해서 스피어 아니면은 HVM입니다. 지금 흐름을 봐서는. 근데 너무 올라서 이제 부담이스럽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 아랫단에 있는 종목들 있어요. 컨텍, 예, 컨텍이라는 종목이 있고, 인텔리언테크도 있고요. 그 나라 스페이스, 예, 그리고 그린광학, 이노스페이스, 예, 루미르, 자, 이런 종목들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많이는 없고, 캔코아는 이제 흐름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얘는 예, 좀 뭔가 예상한 대로 안 움직여요. 예, 그래서 컨택에서 여기 루미르까지 예, 이쪽에서만 이제 고르셔도 괜찮을 것 같다. 이 중에
이제 실적이 괜찮게 나올 수 있는 종목이 컨텍이랑 인텔리안 테크입니다. 그래서 좀 안정적으로 하실 분들은 컨텍이나 인텔리안 테크를 하시면 되고, 좀 다른 걸 원하시는 분들은 루미르, 뭐 그린광학, 이노스페이스 이런 종목도 괜찮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뭐 가는 때 갈 때 보게 되면은 항상 이제 대장주들이 더 잘 가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줬기 때문에 뭐 안 그래도 많이 올랐는데 스피어가 이제 상한가를 간 거는 뭐 얘가 이제 대장주였고 그러니까는 이제 이렇게 이제 가긴 한 건데 뭐 그런 거를 생각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이라도 HVM이라던가 뭐 세아비 STL 세트레가 이런 거 하셔야 되는데 좀 부담스럽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뭐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해야 되는 건데 좀 안정적으로 하실 분들은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린 이런 종목들로 하시면 되는데 이제 실적 이슈는 컨텍이랑 인탈리안 테크가 있고 아마 실적이 올해 내년 이렇게 되게 좋아질 거예요. 이 두 종목은. 그래서 실적만 나와준다라면은 아직도 올라갈 룸이 많이 있다. 그리고 그린 광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고가 이제 다음 주에 풀립니다. 그래서 한번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루미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수급이 좋아진 종목인데 신고가 이후에 눌림 패턴으로 일단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괜찮은 것 같아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반등이 좀 제법 나왔던 이제 반도체 우주항공 쪽을 주목을 해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뭐 다음 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전적으로 오늘 미국장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미국장이 또 뭐 마이너스 1, 2% 빠지면요. 월요일 날 우리나라 시장 또 막 마이너스 3% 내외로 왔다리 갔다리 할 가능성이 높아요. 예, 그래서 그러면은 뭐 앞으로 계속해서 좀 힘들 가능성이 있고 그런데 이제 미국장이 뭐 어유 너무 많이 빠진 것 같아 하면서 말아 올렸다 그러면은 아마 이제 기회가 될 수도 있는데 이제 그런 경우라면은 뭐 전반적으로 다 올라오겠지만 일단은 기본적으로 주도 섹터인 반도체랑 우주항공 쪽을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진짜 반등이 나오게 된다라면은 뭐 반도체 우주항공뿐만이 아니라 다른 쪽이 더 나서는 그런 섹터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쪽도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 근데 그게 어떤 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변압기가 될지 원자력이 될지 뭐 스테이블 코인이 될지 뭐가 될지 몰라요. 그때 봐야 압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반도체 우주항공이 이제 가장 좋아 보이니까 이쪽을 먼저 하시고 비중은 반도체가 압도적으로 많아야 됩니다. 내가 이제 10종목 했는데 반도체 한 종목, 우주항공 한 종목 이런 식으로 할 게 아니라 반도체 그렇게 하실 거면은 반도체가 4개에서 5개는 돼요. 그러니까 비중으로 따지면은 최소 40에서 많게는 60%까지 반도체로 들어가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쪽에 그렇게 이제 우주항공까지 합치면은 한 50에서 한 60% 정도는 반도체랑 우주항공 쪽이고 나머지 40%를 알아서 이제 뭐 전력을 하든 원자력을 하든 스테이블 코인을 하든 뭐 소부장을 하든 뭐 이렇게 이제 결정을 해서 하시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변동성이 너무 커서 뭐 대응하기 쉽지 않은 그런 시장인데요. 일단은 뭐 요런 때는 가만히 있어도 중간은 갑니다. 그러니까 뭐 서두르지 마시길 바라겠고요. 그냥 어차피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싸게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고요. 혹여나 내가 지금 이슈가 있는 그런 주도 섹터에 있는 종목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번 기회에 바꾸세요. 최근에 이제 엄청나게 빠지는 종목이 많이 생기면서 리밸런싱하기 굉장히 괜찮았어요. 그래서 지지분한 종목들이 있었다라면은 과감히 정리를 하시고 주도 섹터로 갈아타보자 이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동성이 심한 한 주였는데 자 모두들 고생하셨고요. 주말 동안 푹 쉬시고 뭐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다음 주 월요일 날 한번 좋은 흐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